그 대표 보셨네. 예. 요거 좀 찍고. 거기는 2,000원 하나 찍어볼래요? 확실히 고를 넣으시고요. 지금 아니, 고를 넣으시고. 생성하기가 아직 안 됐네. 입니다.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750만 회회 동포 여러분, 봉주루 유튜브 생방송,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 현내영우 유튜브 생방송, 엄마부대 MFN 엄마부대 유튜브 생방송, 태극사랑 유튜브 생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17년 12월 8일 금요일 오전 11시를 기하여 제19대 대통령 부정선거 정치권 규탄과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겠습니다. 주체는 대한민국 수호 국민연합 4대본 사기대선 진상규명본부 정창화 상임대표 그리고 김철영 상원 고문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정창화 상임대표께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고 이어서 우리 김철영 상임 고문께서 파워포인트로 부정선거 진상 규명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여기 오늘 참석한 유튜브 진행자들과 질의응답의 순서로 갖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정창화 상임대표께서 모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고선 TV는 소개가 안 된 것 같아요. 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참석해서 우리 사대보원의 기자회견을 아주 성황리에 개최할 수 있도록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금요일이고 내일은 토요일 태극기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 많은 태극기 집회에서 우리 부정선거에 대한 발언자가 사실은 등단을 많이 못했습니다. 특별히 저희 경우는 저를 강사로 연단에 세우는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오늘 이번 내일이 이제 세 번째인데 청년 단체인 애국문화협회라는 단체에서 내일 여섯 번째입니다만은 네 번 다섯 번째 두 번을 저를 초청을 해서 5분간 발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애국문화협회가 동대문 운동장 남측 광장에서 태극기 집회를 하는데 물론 이제는 15분간 주 강사로 등단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내일 대학로에서 태극기 집회를 개최하는 대한애국당에서 또 연사로 초청이 됐습니다. 우리 사대본으로서는 아주 그냥 획기적인 전기가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교회 연합 등 기독교 언론사 6개 단체가 이제 우리 사대보험이 광고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광고 의뢰를 했는데 6개 단체에서 제19대 대통령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척화 공산화를 막을 수 없다. 이런 주제의 광고 문안을 게재를 해줬고 또 이렇게 각 언론사에서 오후대선 부정선거 국정조사하라
이런 주제로 우리 사대본에서 기자회견한 그 내용을 기사화했습니다. 저희 사대본으로서는 아주 정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비록 일간지는 아니지만은 기록 언론사에서 이렇게 광고를 게재해주고 또 이렇게 기사화해준 것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공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유튜버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정말 대단한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간략하게 제가 그 모두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저희가 주장해온 대로 5구 대선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아주 100% 불법 선거입니다. 사실은 국민들이 행정법에 대해서 많은 그 지식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 설명이 좀 납득이 잘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법률 용어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건대는 이제 지난 5구 대선은 결정적으로 큰 하자 있는 의미 있는 선거였다. 뭐냐? 전자개표기도 투표지 분류기라고 국민을 속이면서 불법으로 썼습니다. 아주 100% 불법입니다. 그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라는 그 법조항이 공직선거법에 반드시 제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거든요. 없으니까 국유지책으로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 분류기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지난 5구 대선에도 사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온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투표용지, 그 여백 없는 투표용지와 이건 불법이죠. 여백 있는 투표용지, 이거 합법 투표용지입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이 사용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사전 투표를 할 때에 그 왕창 바꿔치기 하기 위해 아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여백 있는 투표용지, 합법용지와 바꿔치기 하기 위해서 불법용지인 여백 없는 투표용지 두 가지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이거 아주 완벽하게 불법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전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이따가 이제 우리 김철영 고문께서 파워포인트로 상세히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이건 결정적입니다. 사전 투표를 함에 있어서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습니다. 뭐 투표소 설치라든가 뭐 이제 사전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한다. 이런 상세하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 투표 관리관은 어떻게 임명해서 관리를 한다는 것까지 상세히 되어 있는데 투표가 끝난 후에 그 후에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것을 오늘 우리 김철영 상임 고문께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질의응답도 할 거고요. 우리가 그 공직선거법이나 공직선거관리 규칙을 좀 더 그 세밀하게 더 우리가 연구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지금 공직선거법이나 관리규칙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느냐 하면은 사전투표를 하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 와서 투표용지와 이 투표용지는 투표하기 전에 용지를 얘기하는 거고 투표가 끝나면 그 다음에 투표지가 됩니다. 이 용어 자체가. 투표용지와 뭐를 받느냐 하면은
해송용 봉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내가 거주지가 어디냐 관계없이, 다시 말하면 내가 거주지가 그 투표, 사전 투표를 하는 그 투표소 관할에 산다 하더라도 또 그 관할 외에 사는 사람과 똑같이 투표용지와 해송용 우표 봉투를, 해송용 봉투를 받아서, 두 가지를 받아서 투표지에 자기가 원하는 후보자 하나를 투표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꼭꼭 접어서 해송용 봉투에, 적어도 아마 내가 볼 때에는 4번은 접고 또 접어야 해송용 봉투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국민들이 생각할 때에 그러면은 반드시 그 투표지는 이렇게 2번, 4번 접는 그런 투표지로 개표소에서 보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상관인들이 그 투표지가 다리미로 다린 것 같이 아주 쫙 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 동영상이 그때 당시 얼마나 많이 돌았고 지금도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예, 그건 부정 못합니다. 동영상에 찍혀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전에 아주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전투표소에 온 선거인에게 반드시 투표용지와 동시에 해송용 봉투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관할에 사는 사람까지라도 그 해송용 봉투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재검표를 하면은 적어도 1100만 봉투가, 해송용 봉투가 재검표를 하면 1100만의 해송용 봉투가 있어야 합니다. 그 봉투가 없습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있어도 일부가 있는 거고 1100만 봉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전 투표에서 선거인들에게 봉투를 다 안 줬거든요. 예, 이거는 아주 객정적인 부정선거고 불법선거입니다. 이거를 행정법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법적 근거가 없고 법적 근거가 없고 불법 행위를 한 것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는, 하자가 있는 선거 행정이다. 이럴 경우 행정법 강압상 당연무효라고 합니다. 당연무효.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없고 불법 행위를 한 것은 아주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입니다. 그럴 경우 행정법 강압상 당연무효라고 합니다. 그 당연무효라는 개념은 무엇이냐? 이건 무효선언은 해당 관청, 다시 말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관청인데 그 해당 관청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거나 저희가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해 놨습니다. 그 선거무효 소송을 맡은 재판부에서 지난번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임을 선언합니다라고 법원에서 선언을 하기 전에 이미 당연히 그거는 무효다. 그것을 당연무효라고 합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중대하고도 하자 있는 선거 행정이었으므로 이것은 행정법 강압상 당연무효의 선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대본에서 소를 제기한 이 소송이 재판부에서 소송을 진행을 제대로 하면은 반드시
저희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온 국민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경애하는 국민 여러분,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가닥 있는 선거 행정이었으므로 당연부여의 선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온 국민이 원고 보도 참가 신청을 해서 국민소송화를 이루어 대법원으로 하여금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건 뭐 압력을 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법원에서 재판부가 이렇게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의 국민들이 원고 보도 참가 신청을 하면서까지 이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니까 이건 정말 심사숙고해서 법과 양심에 따라 이거 판결을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온 국민이 이제 사대본에만 이렇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자진해서 원고 보도 참가 신청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줄 것을 호소드립니다. 이제 이후로 제가 모두 발언을 다 마쳤고요. 이제 우리 상임고문이신 김철영 고문께서 이제 저 파워포인트로 이제 세부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자분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거 진상규명을 위해서 전 국민이 모두 원고 보조 시스템을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서부터 간략하게 그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개요로 말씀드리면 투표용지와 일반 투표용지, 사전투표 요 세 개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투표용지 어떤 것으로 했느냐, 223조에서 투표용지는 여백이 있는 것과 여백이 없는 것, 이것도 18대 대선까지는 여백 있는 것이 원고시 원고는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여백 있는 것을 써서 전 투표용지를 여백 있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백 없는 것을 찍어서 이거를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내용이 투표용지는 어떻게 하냐, 여백 있는 것도 없는 걸 찍어서 왕창 표 바꿔치기를 하기 좋게 하나는 길고 여백이 있으니까요, 하나는 짧게 구별해서 인쇄를 했다. 공직선거 근거는 표에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게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투표 용지는 어땠냐면, 선거법에 이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절치선을 떼고, 일반 투표용지에서는 앞으로가 없습니다. 절치선을 떼어서 투표함에 보관함에 넣고 투표용지를 주면 선거인이 접어서 투표를 한 다음에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그럼 무슨 내용이냐면, 간단히 주의서 절치선 떼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건 당장 불법이고요. 그 절치선이 아마 재검표라면 다 나올 겁니다. 그래야 바꿔치기도 좋고 그런 내용이다. 그리고 실제 동영상과 화면에 찍힌 것이 국민일보 기자가 찍은 것도 있습니다. 쫙 펴진 채 아주 무더기로 몇백 명씩 이렇게 한꺼번에 나온 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접어서 투표하면 넣어야 한다는 규정을 명쾌하게 투표 관리에게 전부 교육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어겼습니다. 다음으로 참관인 인장을 뭐라고 써있냐면 100매 이내에 생략할 수 있다. 미리 찍어놓을 수 있다. 100매 이내에. 그러면
그 참관인하고 감독관의 인장이 없어도 되지 않느냐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00명에는 인쇄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인장을 확인관을 참관인 감독관의 인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재검표하면 명명백백이 드러납니다. 거의 개표 투표지가 인쇄한 것이 사진에 찍혔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인쇄서를 공개할 것을 저희들은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사전투표입니다. 3,200만 투표자에 1,100만이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이 1,100만 36%입니다. 이거는 25%라고 발표한 것은 총 유권자 수의 사전투표자가 25%라는 주장이고요. 투표자 수에 계산을 해 맞죠. 그래서 요 1,100만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사전투표를 했는데 아주 절묘한 부분입니다. 절취선을 떼지 않고 일반 투표처럼 떼고 했는데 이건 떼지 않고 바코드로 그걸 붙인 채 또는 QR도 됩니다만은 그걸 붙인 채 투표지를 교부한다. 그러면 그 교부를 받은 선거인은 그 투표소에 들어가서 자기가 찍은 다음에 회송용 봉투에 반드시 넣어서 그 봉투 넣으면 접어야겠죠. 2번 접어야겠죠. 4쪽이 나오도록 접어서 투표함에 등기우편을 넣을 수 있도록 사전 투표함이 기다리고 있죠. 거기다가 반드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바코드 조사하면 비밀선거도 위반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전투표 1,100만 36% 쫙 표진체 무더기로 발견됐기 때문에 선거에 절대적 영향이 있습니다. 앞에 여러 번 부정선거에 대한 쟁송이 있을 때 법 제224조에 의해서 경미한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그냥 그대로 재선거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을 이거는 정면으로 위반한다. 이거는 36%는 결정적 투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요 1, 2, 3, 4, 5단계로 요거는 전산 투개표기 요거는 법조문에 다 만들어서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전 세계에 부끄럽게도 IT 선진국을 여기 그 전산 투표에다 활용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앞으로 정말 공정한 선거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전산 투표만은 하지 말아야겠다. 사실 이게 독일 같은 데서는 금지하는 법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쓰고 있고 외국에서 과테말라라든가 이번에 베네수엘라에서 선거가 무효가 됐죠. 그 다음에 케냐에서 부정선거로 했죠. 근데 그건 다 전산 그 후진국만 있는 현상인데 우리에게 이건 앞으로 심각하게 국가적 문을 걸고 해결할 일이고 앞에 말씀드린 투표용지와 일반 투표용지 사전투표 이것은 결정적으로 이번에 19대 대선 선거가 결정적으로 부정선거를 했다. 1,100만 표를 찾아내라. 해성명 동투는 어디 있냐면 선거 기록물에 되어 있습니다. 선거 기록물은 투표지와 관계되는 모든 서류를 선거 기록물이라고 하는데 법에 공직선거법에 투표 기록물로 포함된 것이 회송용 봉투입니다. 1,100만의 회송용 봉투는 아무리 만들어도 불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표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157조와 공직선거법 158조로 명쾌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157조는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 절차고 158조는 사전투표인데 왜 우리가 사전투표에 이렇게 공을 들이느냐 이건 전 세계적으로 또 이것도 아주 희귀종입니다. 사전투표는 우리나라만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거 왜 그랬냐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묘수를 쓴 거라고 보는데 사전투표는 어느 동네에 있든 주민등록증만 가져가면 무조건 제가 제주도에 휴가 같은 어디 같은 무조건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자랑스럽게 투표율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만든 법조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성용 봉투는 내가 내 동네에 살다가 내 동네에서 예를 들어 용산구에서 투표하는 용지를 다른 데 가든 어떻게 가든 내 동네에서 찍었다고 하더라도 회성용 봉투 다시 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용산구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표시된 회성용 봉투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고 공직선거법 158조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구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투표지는 1항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서 빼고요. 2항, 투표관리관은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 날인날에 사인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1년 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해 나온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아주 교묘한 일종의 암수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투표지를 인쇄를 한 거를 써도 참관인, 투표관리관이 인쇄를 한 걸 써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100매 이내는 인쇄를 할 수 없습니다. 미리 100매 이내에 도장을 찍거나 사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재검토만 하면 명명백백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할 점은 1년 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1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미리 날인을 해놓을 수 있다라는 규정이 2항입니다. 3항, 투표관리관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지는 아니된다. 일반사항이죠. 4항, 선거인은 투표용지 해당 난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서 투표 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반드시 접어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건 본 투표건 그냥 되는 대로 접지 않고 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것도 명쾌하게 부정 투표임을 증명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제 5항 네. 사망과 사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은 이건 사전투표 내용을 살짝 띄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의 규칙으로 정하는 구역의 선거인에게는 회성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도 상당히 암수입니다. 요때 중앙선거관리원의 규칙이라는 건 3, 4항에도 불구하고 회성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은 국회의원 선거를 말합니다. 이건 뒤에 제가 법조문을 다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다 정리해서 증거로 제시할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항은 국회의원 선거니까 우리한테 해당이 되지 않고 반드시 교부하고 인적투표를 띄어서 교부하고 100명 이내에 사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접어서 투표하면 넣어야 한다가 157조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사전투표 158조는 이렇습니다. 중요한 규정 3항과 4항만 썼습니다.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이 도장을 찍은 후 반드시 그렇습니다. 1년 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성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이거는 투표관리관이 교육을 받다 못해서 딸딸 매있을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사전투표 오는 선거인들에게 자신이 확인 도장을 찍고 1년 번호를 떼지 않고 회성용 봉투와 함께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항에 함께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항은 그와 함께 회성용 봉투와 회성용을 교부한다. 그러면 투표를 한 후에 그 규정은 4항입니다. 투표용지와 회성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한 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서 이를 회성용 봉투에 넣은 후 봉합을 해서 사전투표함에 대기하고 있는 사전투표함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 여기에 단서조항이 하나 애매하게 또 갖다 끼워붙였습니다. 뭐냐면 투표용지 한 명의 후보자라고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의원 선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전투표자는 회성용 봉투를 반드시 받아서 봉함을 해가지고 사전투표함에 꼭꼭 싸서 넣어야 됩니다. 이것을 어긴다면 사전투표 1100만 표를 바꿔치기 한 것이라고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 3항을 잠깐 비켜드렸습니다. 회성용 봉투 교부하지 아니하는 구역을 살짝 넣었는데 그것은 하나의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안에서 2개 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158조 5항의 예외 규정은 국회의원 지역구에 한해서 한 것이니까 대통령 선거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설명드린 것을 간략하게 질의응답 겸해서 우리가 수사 촉구를 하는 내용을 다시 요약해 보았습니다. 선거 관련 투표함은 각종 기구, 투표용지 출력기기에 대한 입찰 업체와 선정에 대한 공개 및 수사를 촉구한다. 수사 촉구 내용은 국내외 투표함 제작자와 납품업체. 이 사전 투표함이 왔는데 검정 부직포 비닐봉투로 쌌습니다. 이것도 아마 세계적으로 저 케냐에서나 발견될지 모릅니다. 아니면 저 과테말라 같은데요. 어떻게 그 소중한 표를 검정색 부직포필, 부직포라는 거는 그냥 찢으면 찢어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넣어서 한 것이 개표소에서 점란하게 동영상을 찍겠습니다. 이 수사를 해달라. 그리고 각종 선거 기록물을 보관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게 22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수사해달라. 두 번째, 국내외 투표용지 출력기의 생산자와 투표 시스템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7년 4회 경력 채용시험 공고도 5월 2일날 살짝하고는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문 임기제 다급 한 명을 합격시켰다면 그에 대한 신상 공개도 우리가 수사 요구한다. 요구할 수 있도록 다 선거 규칙, 관리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국외 및 전국 투표소에 설치된 투표용지 출력기와 내장된 자료 공개하고 출력기 설치자 수사해달라. 다섯 번째, 전산 조직을 위한 교섭단체를 구성했나? 이것도 분명히 교섭단체를 국회에서 하게 돼 있는데 아예 하지도 않았고 왜 검지로 지문인식 시켰나도 수사를 해달라. 이건 전부 당연히 엄지로 지문인식을 해야 되는데 검지로 그냥 했습니다. 이런 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어차피 전산식 투개표기는 없애야 한다는 규정이 278조고요. 여섯 번째는 5급 본선거에서는 설치선을 자르고 참관인 인장 날인 후에 투표지를 요구하고 투표구에 적어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는데 이거 하지 않았다는 거를 이것도 수사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절취상 등 모든 선거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쫙 펴진 무더기로 발견되었다는 것이 157조, 186조의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사전투표에 바코드를 붙인 채 적어서 회성용 복도에 보인 후 사전투표에 넣어야 한다. 반드시 우성해서 개표소로 이송하도록 해놓고 이거 진짜로 제대로 했느냐 우리는 수사해달라. 그 내용으로는 절차과 회성용 봉투는 선거 기록물이므로 선거 감독관들이 주관한 범법 행위로 추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158조 명쾌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전부 다 아주 공동으로 위반한 공동정범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투표용지를 2가지 이상 인쇄하여 투표용지를 길고 짧게 구별해서 251개 개표소 중에 약 10%만 재검표를 해도 지문 검색을 하면 바꿔치기 한 정황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보통 이 투표용지에 지문은 참관인과 투표인하고 그 사람들밖에 없을 텐데
여러 사람들이 바꿔치기를 했으면 지문이 아마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이거를 뭐 착시 현상이니 이렇게 드러내는데 왕창 바꿔치기는 그렇게 그걸 위한 거 아니냐? 그러면 뺑소니차 목격자는 증인이 안 되느냐? 지문 검색으로 충분히 입증 가능하니 이거를 해달라. 그 다음에 9번째, 가리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투표형이 촬영을 또 못하게 하고 왜 협박을 했느냐? 2004년도 1월 27일 날 집중적으로 공직선거법을 다 개정을 했는데 그때도 다 집어넣은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증거인멸을 위한 공작으로 추정된다. 출력기계에서 출력해서 주지 않고 왜 직접 배부했나? 이것도 조사해달라. 그 다음에 9번째, 여수 선관위에서 개표를 한 다음에 항의가 일어나자 자기들이 임의로 개표함을 열은 사실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공개 수사를 해달라. 거기서 개표함을 열었다면 다른 데도 다 열었을 거 아니냐. 이 개표함을 열지 못하게 하는 법은 아주 엄중 처벌합니다. 243조 위반에 1년 이상, 무조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의하자면 징역,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아주 중형으로 법에 있습니다. 이거를 임의로 여는 것이 아주 공개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로선관위에서는 그 여백 없는 편지지요. 투표지를 사용을 선관위 직원이 사실은 공개했습니다. 자기들은 그 두 가지 다 썼다. 이것도 조사를 해달라. 12번째, 일본 등 해외 영사관이 투표 당일 이걸 갑자기 병행해 놓고 직원도 전혀 없이 했다는 것이 저희들한테 첩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테말라에서는 후보 2번이 아주 칸이 없었던 것도 나왔고요. 13번째, 교포 유권자들에게 인터넷으로 투표 참여 여부를 신청하게 하였는데 그에 대한 사전 홍보 매체 등 자료를 공개해라. 왜? 인터넷으로 투표 신청을 하게끔 해서 젊은이들만 투표를 참여하게끔 나이 드신 분들은 인터넷에 서툴러서 투표 신청도 못하게 아주 교묘하게 수단을 쓴 것은 아니냐 조사해달라. 요 이상이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한 이번 19대 대선 부정선거에 대해서 명백히 드러난 법적 하자와 그리고 실제 개표상에 나타난 많은 차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임의로 전부 질의 응답을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지금 상황 설명을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철영 사무고문께 한 가지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2017년 5월 4일, 5월 5일 사전 선거와 5월 9일 본선거가 총체적 부정선거로 지금 저희 유튜브 진행자는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정당과 국민들께서 지금 현재 외면을 하고 있는데 이 국민들에게 조금 호소하시는 말씀을 짤막하게 요약해서 지금 현재 총체적 부정선거인데 국민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잠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그리고 해외 동포들에게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정 요지, 부정 소지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전투표 1100만을 하게 했는데 그 사전투표 1100만 명이 총 투표자의 36%입니다. 이 36%는 거의 80% 이상 회성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명백히 바꿔치기를 했으리라는 것이 능히 짐작이 됩니다. 그 바꿔치기 좋게 여백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을 주로 두 종류를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정황 증거가 바로 회성용 봉투 부분입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 당시 후보
후보가 5월 3일날 신촌에서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유세를 하면서 사전 투표율이 25%만 된다면 프리허브를 하겠다. 여러분 젊은이들 전부 가슴에 한 번씩 알아주고 투표 참여를 사전 투표를 많이 해줘서 고맙다고 말하자면 프리허브를 하겠다. 전반하자면 그 말이 적중이 되었는지 그때 25%는 1000만입니다. 그런데 실은 1100만이 찍어서 젊은이들이 하다고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어쨌든 사전투표 1100만은 36%, 선거의 36%의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전투표를 회성용 봉투라는 현명하고 아주 음흉한 장난, 음모에 의해서 바꿔치기해서 부정투표를 드러낸 명명백백한, 천하에 아주 명명백백한 부정선거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요청한 송사를 제대로 빨리만 받아줘서 투개표, 개표함을 열어서 뭐 부분만 열어도 좋습니다. 어쨌든 회송용 봉투는 1100만이 나와야 이번 투표는 부정선거가 아닙니다. 따라서 비동물이 3200만 표가 다 있을 텐데요. 그 3200만 표에 1100만 표가 나온다는 것은 다 조사하게 예를 들어서 시간과 많이 경기가 많이 된다면 10%만 조사해도 회성용 봉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려져 있을 겁니다. 그 회성용 봉투만 조사해도 이번에 부정선거는 너무나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히 알려질 것입니다. 이 세계의 치욕이라고 여기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 세계적 부정사건, 세계적 망신, 이거를 세계적 희망의 요소로 삼아서 이 부정투표가 명명백백히 진상규명만 된다면 선거는 전부 무효니까요. 문재인 지금 가짜 대통령이 퇴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이 떠오르지 않겠나. 어떻게 이렇게 부정선거를 당하고 우리 국민은 그냥 개돼지처럼 속아서 살아야 되는지 정말 부끄럽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질문, 네. 지금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사전 투표함에 넣었을 거 아닙니까? 넣습니다. 그러면 사전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가 1100만 표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뭐 시간 관계상 하겠습니다. 범일 그거를 다 준비를 했으니까 아주 법에 아까 보여드린 157조는 일반 투표 용지를 말하고 158조에 사전 투표는 모두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사인해서 회송용 봉투 사전 투표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주도에 살던 사람이 서울로 휴가를 왔다 서울에서 투표를 했다. 이것도 회송용에 당연히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야 할 것이고, 또 제주도에 그 자리에 살던 사람이 사전 투표를 했다. 좀 일찍 하십니다. 사전 투표를 해도 이것이 사전 투표한 것은 반드시 어느 투표함에 사전 투표함에 들어가니까 사전 투표함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봉투에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반드시 우체국을 거쳐서 회송용 봉투가 자기 지역구에 들어와서 개표를 하게 이렇게 만든 시스템이고 구조입니다. 근데 뭘 안 했다는 거죠? 회송용 봉투를 거의 안 썼다. 그러니까 그 지금 보존된 투표함 속에는 회송용 봉투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1100만 표가 회송용 봉투여야 하는데 1100만 표는 고사하고 아마 그저 100만 정도도 나올지 아니면 200만 정도 나올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존된 투표함을 개봉하면 그 안에서 회송용 봉투 1100만 장이 안 나온다면
그 사전 투표한 1100만 표는 사라진 것이다. 사라진 것이다. 이걸 주장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함을 개봉해 보자. 그래서 해석용 봉투가 1100만 표가 있는가를 확인하자. 이걸 주장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전 투표함을 해석용 봉투로 했기 때문에 접어서 2번 접었으니까 4명이 되죠. 그렇게 된 것이 실제 나왔느냐면 실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표 동영상에. 그리고 해석용 봉투를 사전 투표함에 넣는 사진만 더러 인터넷에 나왔는데 개표화장에서 당연히 나와 있어요. 사전 투표가 꼬깃꼬깃 접어서 한 것도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쫙 펴진 것이 몇몇 사진 다 있습니다. 쫙 펴진 것이 한꺼번에 1번씩 그냥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사전 투표에 해석용 봉투에 넣었다고 하더라도 해석용 봉투는 통째로 없애는 것을 입증할 수 있죠. 그러면 해석용 봉투는 봉투도 선거함 속에 넣어야 되는 건가요? 봉투도? 그래야 되는데 그 보관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석용 봉투는 없애고 그 투표지만 넣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251개 개표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거를 개봉을 했을 때 네. 해석용 봉투 1100만 개가 안 나온다고요.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거를 개봉해서 투표지만 넣기 때문에 선관위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장한 대로 개봉을 해봐야 그 안에 있는 게 그 해석용 봉투가 1100만 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고. 그건 투표 기록물은 모두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보관돼 있는데 투표지가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네, 봉투는 보관이 안 된다니까요. 아니, 투표지뿐이 아니라 절취선까지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해석용 봉투를 보관 안 한다면 이 주장이 지금 의미가 없다고요. 보관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록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절취선도 본투표에서 절취선을 잘라서 반드시 보관하는 그 보관 기록물의 절취선조차도 들어가 있어요.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접는 게 지금 만들지. 그 접는 건 불가능하고 또 반드시 기록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기록물을 없애는 위법 탈법을 하지 않고는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요. 기록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거 아니 그러니까 봉투는 없다니까요. 아니 봉투 절취선도 들어가 있겠죠. 절취선까지. 그래야 되는 거죠. 그 투표용지 자체가 2번, 4번 접어져서 나와야 할 텐데 예. 전부 쫙 펴져서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증거지, 네,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안 했다는 거지. 증거고 지금 말씀하신 해석용 봉투는 반드시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하지 않았다. 해석용 봉투는 어디에다 보관해야 돼요? 선거 기록물은 제가 그럼 나중에 선거 기록물을 보관하게 돼 있는 선거관리 규칙을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건 어디에다 보관하는 거냐? 그거는 이제 지금 세부가 나오고 다른 곳에 보관하는 것이고 투표함 안에는 봉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용 봉투가 없다고요. 투표함 안에는. 투표함에 다 있어야 돼요. 기록물이 다 있어야 돼요. 투표함 속에 봉투도 같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투표함을 개봉하면 네. 해석용 봉투 1100만 표가 나와야 된다. 이 네. 주장인데 그러면 선관위에서는 해석용 봉투를 절개해가지고 투표지만 넣었다니까요. 투표함에다가. 그래서 투표함 속에 해석용 봉투가 없다. 이렇게 답변할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해석용 봉투 기록물을 없앤 범법행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해석용 봉투는 투표함 속에다 보관할 의무가 없어요. 그거를 투표함이 아니라 기록물이기 때문에 별도로 반드시 그러니까 별도로 보관된 거를 선관위는 보여주면 되죠. 그렇죠. 우리는 보여주면 그 봉투를 없애지 않았다. 그렇죠. 여기 이렇게 쌓아놨다. 그러면 근데 그 내용이 좀 파워포인트에 없어요. 아니 그렇게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봉투에 넣으시면은 2번, 4번 접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나 실제로 보니까 아주 다림질 같이 펴져서 나왔다. 표지가. 그건 그럴 수가 없지. 모든 사전투표 1100만 표는
두 번, 네 번 접어서 된 흔적이 나와야 텐데. 접어야만 해수용 봉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글쎄, 그런데 그게 나와 보니까 쫙 펴져서 나왔다, 얘야. 1100만 표가 거의 1000만 표가.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다, 이거지. 그것만 해도. 봉투를 찾자 하더라도. 지금 그 얘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얘기하면 사전 투표자는 누구든지 절차를 안 자르는 대신 그 바코드가 있는 대신 안 자르는 대신 누구든지 투표지와 그 감독관의 도장이 찍힌 그 투표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드시 2개를 다 받아가지고 투표소에 들어가서 투표소에서 그 사인을 한 다음에 도장을 찍은 다음에 투표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남들이 안 보게 다 접어서 그러니까 4번이 접히는 거죠. 그러니까 2번 접어서 편지 봉투 안에 넣고 거기 풀로 붙여서 봉인을 하게 돼 있어요. 봉인을 한 것을 바로 나와서 사전 투표함에 넣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함에 넣은 거를 어떻게 하느냐? 우체국에다가 등기 우편을 붙여야 되고 우체국장 책임 아래 각 선거구를 가서 각 선거 거기 이제 말하자면 자기가 서울 살던 사람, 제주도 살던 사람 그거 전부 글이 보내야 되니까 글이 우체국장이 보내게 돼 있는 거죠. 절취소는 해당이 안 돼요. 절취소는 누구냐면 본투표는 바코드를 쓰지 않고 절취선을 잘라서 그 절취선 보관함에 넣고 투표 용지를 잘린 거 그거를 투표인에게다가 선거에서 주면 찍어서 접어서 투표함에다 넣게 돼 있거든요. 그건 일반 투표. 그러니까 일반 투표에서는 절취선이 잘라진 그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것이고 그렇죠. 사전 투표에서는 절취선이 잘라지지 않은 그렇죠. 직사각형의 투표용지를 우편에서 넣으면 네. 그거를 선관위에서 개봉해가지고 거기서 절취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절취 안 하는 거죠. 절취를 안 하는 겁니까? 네. 절취 안 하는 거죠. 그거 본말이 전도가 되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는 그 해석용 봉투가 그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투표지를 바꿔치기 했다는 거. 이제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공직선거 관리 규칙에 딱 나와 있거든요. 선거인은 투표관리관으로부터 투표용지와 해송용 봉투 2가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전 투표하는 사람은 선거인은 그 선거인이 그 관할에 사느냐 관에에 사느냐 관계없이 어느 선거인이나 동일하게 2가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가지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기표소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하나 기표하고 그리고 그 해송용 봉투에 그 투표지를 이제 투표용지 안에 이제 투표지입니다. 그거를 해송용 봉투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한 번 접고 2번 또 접어야 거기 안에 넣을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넣어가지고 이 투표함 거기에 와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함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표지가 해송용 봉투에 들어가 있는 걸 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투표지가 개표를 할 때에 이게 접혀서 나와야 됩니다. 접혀 있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부 참관인들의 그 표현에 의하면 다리미로 다린 것 같이 쫙 펴진 거였다. 그거 1번, 기호 1번 것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창표와 같이 한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해송용 봉투가 1100만 개가 있어야 된다. 그거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사실은 그것이 가장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또 안 돼요. 아까 기록물은 반드시
그 투표함에 다 들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지도 들어가고 그 이제 기록 홍보 모든 거를 다 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00만의 해송용 봉투가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투표함 속에. 아, 그럼요. 투표지와 함께. 예.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재검표를 하면은 그게 판정이 되죠. 그거 웃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지금 증거보전이 돼 있습니다. 그 대법원에서 증거보전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증거보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소송 건지 앞으로 뭐 한 달 후든 두 달 후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비용을 마련해가지고 재검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인사소송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재검표하는데 돈이 뭐 한두 푼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걸 준비해가지고 재검표 했다 하면은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해송용 봉투가 1100만 개가 발견이 돼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예. 네, 제가 한번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당시 5구 대선 예비 이제 그 후보들이 그 유세를 하고 다닐 때 홍준표 후보가 그때 인기가 많았습니다. 각 지역별로 다닐 때 제가 그 유세장애를 많이 다녔는데요. 그때 홍준표 후보가 여러분들 지지해 줄 거죠? 하니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오신 김에 그냥 사전 투표하고 가세요 하고 동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홍준표 후보를 기표한 유권자들이 많았을 텐데 실제로 사전 선거에서 홍준표 후보가 각 후보 간 뭐 득표 수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있으면 홍준표 후보는 얼마나 받았을까 하는 겁니다. 홍준표 후보는 사전선거를 많이 해야, 많이 하면은 내가 이긴다 이런 말 하면서 사전 투표를 해달라고 막 이러고 그렇게 유세장마다 다니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문재인 후보도요. 사전 투표하는 게 관건이다. 사전 투표를 많이 하면은 나는 이긴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대해서 그 결과가 사전 투표가 나온 게 1번 후보, 문재인 후보 지지한 그 표가 무더기로 피어서 접은 흔적도 없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부정선거가 이심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서 홍준표 후보는 그런 내용을 어떻게 파악도 안 하고 알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끝나자마자 바로 미국으로 날라버리고 뭐 이런 형태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홍준표 후보가 관심을 가지고 부정선거에 대한 거를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는 꿀먹은 버리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원전 후보도 텃밭에서 대구 달서구에서 심상정 후보한테 16배나 뒤지고 말이죠. 이런 데 대해서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도 조원전 후보가 인기가 그렇게 있었는데 어떻게 돼서 그 16배나 뒤지니까 그 당시 야당이죠. 심상정 후보는 거기에 연고도 없고 대구 지역 정서상으로 야당 그런 더불어민주당인가 뭐 그쪽 정의당 그러면 그렇게 16배를 더 많이 지원해 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 조원진 후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한마디도 없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네네. 아주 그 질문이 해설까지 다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뭐 제가 특별히 답드릴 것도 없는데요. 다 해설을 했기 때문에. 자, 이제 제가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 그 1번 문재인 후보가 25% 사전투표가 25% 나오면은 내가 후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사전선거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랐고 또 흔히 사전투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예. 나이 많은 분들도 사전투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번 홍준표 후보도 사전투표 많이 하라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세 현장에서 사전투표 할 거지요? 예. 그런 사람들은 사전투표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전투표에서 문재인 후보만
그렇게 몰표가 나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왕창 표가 거치게 했다는 우리가 심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 희성용 봉투니 또 일본 표가 구겨지지 않고 접혀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왕창 표가 거치게 한 우리 심증을 굳히고도 남죠. 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전 투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그 개념 자체가 무엇이냐면 투표일을 올리기 위해서 투표일 당일 며칠 전에 미리 다 투표해라. 그래서 미리 투표해놓으면 투표율이 저절로 올라가니까 투표율 높이기 위한 거로만 다 생각했고 전 국민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 홍준표 후보라든가 어느 누구도 사전 투표는 투표율을 올리는 거니까 누구든지 어떻게 생각하냐면 투표율만 올라가면 자기 자신한테 유리할 걸로 생각하고 사전 투표율을 올리려고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 문재인 후보가 25%만 되면 후려하고 하겠다는 건 그쪽은 그 속마음이 이미 이 사전투표가 어떻게 부정하게 하는 건지를 한쪽은 알고 있고 한쪽 야당은 전혀 모르고 무조건 개돼지가 되는 거죠. 무조건 투표율만 올라가면 자기한테 올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사전투표에 대한 어마어마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기적 음모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아주 고차원적인 이런 음모를 사용한 나라는 아마 역사상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음모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사전투표는 자기들은 대부분 다 미리 계획된 양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투표용지를 그렇게 두 종류 한 겁니다. 그래서 두 종류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전투표를 독려한 건 다 같이 했지만 한쪽은 음흉하고 한쪽은 모르고 했다. 순전하게 했다. 그렇게 보시면 그러면 그 홍준표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득표를 얼마나 했는지 아시고? 그건 알 수가 없죠. 그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전체 투표 개표 결과만 발표됐지. 그건 누가 어느 게 모르죠. 그러니까 그 바꿔치기 한쪽에서 그 음모를 한쪽에서만 자기들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 분석을 하면 다 나올 텐데 그게 잘 분석도 안 하고 그런 원래 각 선거 때마다 사전 투표에서 얼마나 했고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했고 몇 프로대 이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나옵니다. 사전 투표에서 사전 투표에서 문 후보가 얼마 나왔고 문 후보가 얼마 나왔고 이런 게 분석이 안 되는. 그러니까 분석을 하면은 문제가 되니까 안 했을 수도 있고 일부러 안 했을 수도 있네. 그런데 그거는 했든 안 했든 간에 사전 투표를 그렇게 기획하는 쪽에서 이미 다 계획된 숫자로 아마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다 없애고 투표 보관함 여러 가지 절차 규명도 없고 절차도 다 무시해 버리고 그냥 어디 푸대자루에도 넣기도 하고 어떻게 보관하는 규정도 없고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총체적 부정선거를 저렇게 기획하고 음모했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워낙 IQ가 세계에서 제일 높잖아요. 워낙 IQ 높은 쪽에서 이걸 아주 음모를 했기 때문에. 이게요, 그 딱 두 가지거든요. 네. 지금 그 사전 투표에서 1100만 표가 접힌 표가 있어야 된다. 네. 이걸 전부 개표해 보면은 1100만 개는 자가 무조건 이렇게 봉투에 놓을 수 있게 접혀져야 되는데 만약에 접힌 게 1100만 개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바꿔치기 한 표다. 이게 확실히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두 가지 투표용지인데 착시 현상이다. 이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은 바꿔치기 할 거면은 이 부정선거를 하는 측에서 어차피 바꿔치기 할 건데 뭐하러 두 가지 투표용지를 합니까? 그 사람들은. 본선거에서도 이게 여백 있는 거 없는 게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오는데 실제 결과는 없는 걸 보면 어떻게 바꿔치기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아마 뭔가
동작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결정적인 건 사전투표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고, 지금 일반 투표에서는 그 일자가 개표를 빨리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일자가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바꿔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투표만 열면 여백이 없는 것이 나왔다 그러면 선관위가 공작한 것이라는 게 명명히 드러나고, 없다 그럼 다 완전히 지금 보관되어 있는 투표함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게 그대로 손대지 않고 보관되어 있다고 믿을 수 있어요? 그거는 좀 모르죠. 그것조차도 믿을 수 그것조차 믿을 수 없잖아요, 지금. 못 믿을 수 없는데, 지금 적은 거 이렇게 해서 사전투표만 우리가 주장을 해도 그건 바꿀 수가 없다. 김철영 상임 고문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끝으로 해서 각 유튜브 생방송 마지막 그 멘트는 각자 나름대로 하시고, 오늘 제19대 대통령 부정선거 정치권 규탄과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은 각 방송하시는 분들이 멘트를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창화 상임대표님, 그리고 김철용 상임 고문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관심 가지고 사전투표, 부정선거에 대한 이런 걸 많이 전파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 모토로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점을 강력하게 이제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정창화 대표님한테 격려와 지원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방송 말미에는 꼭 제가 광고 방송을 편집해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 방송이 시작될 때에는 그만 보셔도 됩니다. 이미 많이 보셔서 제가 내는 광고를 알고 계신 분들은 또 볼 필요가 없고요. 광고 이 멘트 이 화면이 나오면은 이제 다른 동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광고 내용이 며칠 지나면 계속 제가 업데이트를 시키니까 새로운 광고가 있는가 싶은 분들은 광고 내용을 계속 보시고, 제 방송을 계속 보아서 광고를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또 안 보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